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일 밤 8시 40분입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실에서 정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또 한 분이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한기총의 이은재 목사입니다. 법원 경내는 개방된 공간이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관 321호실도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이 차버리면 복도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아마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내일 이 법원으로 몰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청구는 인권유린이다, 종교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한변 변호사들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광훈 목사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인파가 모인 지난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평화적으로 마쳤는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있었던 경찰과의 몸싸움 정도 경미한 충돌을 폭력 시위로 몰아가지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더구나 계속 평화시위를 주장을 했던 정광훈 목사를 구속영장 신청 청구 이렇게 옥매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 고려가 있다, 이 정권의 지침이 있었다는 시각으로서 이것은 인권유린이고 종교 탄압이다. 종교 탄압이라는 것은 정광훈 목사의 신분이 한국 보수 기독교단의 아주 중심인 한기총 대표 회장입니다. 한기총은 방공 자유를 모토로 하는 한국의 아주 유명한 종교단체인데 그 대표 목사를 이렇게 죄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얽어매어 가지고, 더구나 그 집회가 있었던 지 벌써 3개월이 지난 거 가지고 이제 와서 경찰이 영장 신청하고 검찰이 그걸 받아가지고 청구한 것은, 이것은 인권유린이고 위험한 종교 탄압이다 라고 아주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일 영장 실질 심사에서 어떤 결과가 날지에 따라서 그 후유증이 아주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이라고 부르면서 토요일마다 유례없는 인원을 계속 동원하면서 평화적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국결사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질서 유지, 쓰레기 줍는 데 앞장서는데 경찰은 이 순국결사대를 무슨 범죄 조직인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 정광훈 목사 쪽에 유리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경찰이 청와대 앞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니까 이 정광훈 목사 측에서 행정소송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어제 법원이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 재판장 박형순 이 재판부가 상당히 정광훈 목사 쪽에 유리한 판결을 했습니다. 즉 전면 금지는 안 된다. 청와대 앞 농성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허용된다. 그 나머지 시간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즉 집회 시위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아주 인정한 거죠.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오는 영장 담당 판사가 누구냐에 의해서 이게 참 예측이 어렵습니다. 조국 그리고 송평기 부시장이죠. 송평기 부시장, 이분은 지금 울산시장 송병기입니다. 송병기 부시장, 이런 분은 지금 구속 사유가 명백한데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을 달아가지고 영장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아니, 조국은 풀어주고 정광훈은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구속시킨다고 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이 기독교에서 당연히 이것은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불평등 대우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종교적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교적 저항. 이 전 한변에서 아주 잘 정리한 문서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종교 탄압이다. 여기 보면은 정광훈 목사는 폭력 시위를 지시한 바 없고 철저한 비폭력 집회를 주장하였다. 정광훈 목사는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도 성실히 받았다. 건국 이래 최대 인파가 몰린 개천절 집회 이후 현재까지 87일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집시법은 종교 집회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나 집회의 장소와 시간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경찰이 금지시켰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해제가 된 것은 이 경찰이 지금 집시법을 과잉 해석을 해가지고 상당히 전 목사와 기독교 신도들에게 불리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종교 탄압이다. 이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정광훈 목사 등에 대한 구속을 추진하는 것은 공권력의 탈을 쓴 인권유린이자 폭거이며 심각한 종교 탄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은 즉각 부당한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를 철회하고 더 이상의 인권유린 종교 탄압을 중단할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일 정광훈 목사 영장이 기각되는 게 이거 뭐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그리고 균형 문제입니다. 균형 문제. 친정부 인사와 반정부 인사에 대한 이 영장 발부가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은 누가 법원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이 등장해가지고 법원의 신뢰도가 하도 떨어지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온 부산고등학교 동문들이 파문을 경고하면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법원의 중립성, 신뢰성,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상당 부분이 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불평등입니다. 그리고 의혹입니다. 끊임없이 왜 이 사람은 영장 기각을 했느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차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더구나 현 부장판사를 그만둔 어떤 법률 교수는 조목조목 영장 기각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글을 써가지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조국을 풀어주고 정광훈을 구속하면은 이게 무슨 메시지냐? 기독교에 대한 무슨 메시지냐? 정광훈 목사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니까 정광훈 목사를 구속하면은 문재인 퇴진 집회도 죽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관련 정권 경찰이 또 짜고 하는 것 아니냐. 즉 울산 시장 부정선거 공작에서 보듯이 이 또한 정권과 경찰이 야합을 해가지고 정광훈을 구속하는 것 아니냐가 아니고 그 선을 넘어서 기독교를 타겟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기독교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종교적 대응이 종교적 탄압이라고 인식을 하면은 기독교는 종교적 대응으로 나서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온건하게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거나 정광훈 목사의 비판적이었던 기독교 세력까지도 이것은 종교 탄압이다. 기독교 탄압이다. 그럼 우리는 순교 정신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 사람들은 아주 온건한 보수적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오로지 헌법과 대한민국과 국민을 그리고 한미동맹을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정권이 반역을 하지 않는 한 정권이 종교를 탄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정치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온 세력인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짓밟고 헌법을 유린하고 더구나 김정은, 기독교가 악령으로 보는 김정은을 상전처럼 모시는 걸 보고 분노해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 그 지휘자를 구속한다 하면은 이것은 심하게 말하면 루마니아에서 차우세스쿠가 몰락한 그걸 자꾸 연상시키게 합니다. 바로 40년 전이죠. 1989년 12월에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가 순식간에 몰락하고 그 부부가 처형돼 버립니다. 그 발단이 어디냐 하면은 이게 종교 탄압이었습니다. 헝가리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있는 헝가리 목사를 차우세스쿠 정권이 반정부 활동을 한다고 교회에서 추방하려고 하니까 그 신도들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목사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강경 진압을 하고 나중에는 발포를 하고 해서 이게 부카레스트로까지 번지고 부카레스트에서 큰 광장에 관제대문을 조직을 했는데 그때 차우세스쿠가 발코니에서 인민궁전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 중에 거기 또 현장 중계가 되어 있습니다. 군종 속에서 차우세스쿠 타도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상 못한 결과를 보고 차우세스쿠가 당황해서 피신하는 장면이 그냥 현장 중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차우세스쿠가 끝났죠.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나중에 조종사가 고의로 불시착시킨 다음에 조종사는 도망가고 외롭게 남은 차우세스쿠 부부는 체포되어 가지고 며칠 뒤에 적결 처분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게 시작이 종교 탄압이었다는 거, 이것을 문재인 정권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일 영장 담당 판사가 판단을 잘못하면은 선거와 맞물려 가지고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하여튼 신중한 사실에 따른 법리에 따른, 더구나 구속 사유의 제일 큰 이유는 그것 아닙니까?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도망갈 위험이 있다는데 정광훈 목사가 도망갈 사람입니까? 증거인멸 지난 3개월 동안 수사 다 해가지고 휴대폰 뭐 등등 다 압수해가지고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는데 내일 정광훈 목사 영장이 만약 기각되지 않고 수용된다면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중자애해야 할 사람이 영장 담당 판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